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에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가? 지금 어떤 느낌이 들고 있고 어떤 느낌이 느껴지고 있으며 당신 스스로의 감정과 기분을 지금 당장 있는 그대로 표현해볼 수 있는가? 아마 지금 당장 하기엔 어색하고 어려울 것이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던 횟수 또한 그리 많지 않았음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에 감정 표현에 솔직했던 사람들도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인색해진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현실적인 핑계로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무심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래간만에 친구와 만나서 잘 사니? 요즘 기분이 어떠냐?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10중 8구 돌아오는 대답은 이 뭔 개소리야! 글쎄 회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아주 죽겠다 야 라는 푸념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본인 기분이 어떻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왜 회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방금 말한 예시는 진솔한 감정과 가짜 감정의 차이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흔히 가짜 감정으로 자신을 무장한 채 살아간다. 예를 들어 내 느낌에 저 사람은 정말 내 말 안 듣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넌 나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등등이 대표적인 가짜 감정이다. 이때 우리가 쓰는 느낀다라는 말은 사실 감정이 쓰고 있는 가면이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온전한 내 느낌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품고 있는 생각과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판단일 뿐이다. 예를 들자면 내 느낌에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은 사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가면을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 방금 전 예시를 좀 더 진행해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과연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서글프고 비참하며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 것이다. 바로 이런 느낌들이 가짜 감정에 가려져 있던 나의 진짜 감정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그로 인해 생기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며 냉정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내 마음속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나의 진솔한 감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가짜 감정을 걷어내고 진솔한 감정을 이야기해야만 대화를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발휘하게 된다. 진솔한 감정은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감정의 주체로서 작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더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만약 연인으로부터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라는 가짜 감정이 섞인 얘기를 듣는다면 무슨 소리야 난 너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대꾸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난 너에게 실망했어 라는 솔직한 감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무엇이라 대꾸할 수 있겠는가? 아니야 너는 실망하지 않았어 라고 대꾸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실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망했는지를 논할 수 있는 대화 진전의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진솔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이고 진솔한 감정으로는 편안함과 행복함, 감사함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부정적이고 진솔한 감정으로는 외로움과 짜증, 우울함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분류하는 방법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깜짝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을 때 보통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즉시 아이에게 달려가서 어휴 넘어졌어? 괜찮아 아프지 않아 라는 식으로 금방 괜찮았을 거라는 말을 하며 일단 흥분한 아이를 진정시키고 달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넘어졌을 때 느꼈던 진실한 감정인 놀람, 아픔, 두려움 등등을 숨겨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어렸을 때부터 진솔한 감정과 멀어지게 된다. 의도는 좋을지 모르나 어린아이를 성급히 위로하고 달래려 하는 행동은 아이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방해하고 주변을 의식하도록 만들면서 감정 발달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가며 마땅히 가져야 하는 긍정적인 감정과 갖지 않는 것이 나은 부정적인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은 갖지 않는 것이 나은 부정적인 감정을 멀리하고 억누르려 한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는 화내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표출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마치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충동과 비슷한 취급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선입견일 뿐이다. 실제로 화난 감정은 그저 가슴 속에서 부글거리고 있을 뿐이고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못하며 화난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쁜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참으려고만 하면 무의식에 남게 되는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상처를 만들게 되면서 우리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만들 수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생각해보며 그 감정 또한 우리 인격의 일부로서 인정하고 수긍해야 한다는 일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더 이상 가짜 감정에 잘못 몰입하여 진솔한 감정과 혼동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사회가 정한 틀에 박힌 생각을 털어내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며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를 멀리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며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인생을 살자. 나라는 존재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니까 말이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가만 생각해보면 저 또한 진솔한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가짜 감정을 계속 곱씹으면서 기분이 더욱 안 좋아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진 분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진짜 감정과 솔직한 얘기를 나눠보고 잘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세상 모든 솔직한 감정을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친절한 설명충 푸드였습니다. 안녕히